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별로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송도 지역의 시세와 그리고 특별한 뉴스가 있었는지 잠깐 보고요. 부동산 투자 조언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송도 한진 해머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해머로는 2006년도부터 들어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송도는 개발 자체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잡혀서 시작한 도시인데요. 처음에 아파트를 지은 쪽들은 지금 풍림단지가 있는 쪽이 되겠고요. 한진 해머로 같은 경우가 2006년도니까 1년 뒤 정도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바로 앞에 캠퍼스타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장점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동간 거리가 넓고 주변 환경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연식은 오래됐지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단지들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진 해머로는 캠퍼스타운역을 중심으로 그 맞은편에 롯데캐슬 아파트, 아메리칸 타운 아파트 등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같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누리면서 가성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선호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6억대 초반에 거래가 되는데 맞은편은 7억대 중반 이상 거래가 되잖아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충분히 4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아주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갭 투자도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그런 환경의 장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역시 물량 많지 않습니다. 가성비 좋은 아주 환경 좋은 단지 송도 한진 해머로였습니다. 다음은 509에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입니다. 201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600세대 중에서 대부분 25평형대, 적은 평형대가 많고 젊은 층의 수요가 가장 많은 509에서는 대장급 단지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84 타입 같은 경우도 사실 올 초만 해도 7억대 초반 거래가 막 되고 그랬어요. 어느새 이제는 8억을 넘어서 있습니다. 2023년도에 어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파트 가격의 한 단계 상승을 가져왔다 볼 수가 있겠고, 또 2024년도에 어떤 정책이나 대출 관련 작품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 중에 대장단지 위주로 관심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세 가격은 4억 5천에서 5억까지도 하는데 109의 전세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식정보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이 센시티 역세권의 장점까지도 또한 갖고 있고요. 주변에 학교 바로 있고 생활환경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센시티에 대한 그 어떤 인기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세 가격 다 양호하게 돌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의 수요가 있는데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9의 가격을 리드하고 있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809에 있는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애매하다. 역에서 확실히 가깝지도 않고 바다가 보이는 그런 라인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신규 단지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는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7억대를 보이고는 있는데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선에서는 뭐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더 치고 올라가게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한 1천만 원 선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3천에서 5천만 원대, 그리고 월세는 한 150만 원 이하로 주로 찾는 그런 수요들이 몰리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힐레이크 3차는 이제 2023년 10월 가장 최신에 들어온 송도의 단지가 되겠습니다. 처음 분양할 때 분위기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1차, 2차와는 달리 신규 프리미엄도 갖고 괜찮게 분위기는 잡아갔습니다만,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아파트보다는 일단 한 단계 조금 낮게 형성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역접근이라든가 생활 환경이 역시 갖춰주지 못한 단점을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면서 힐레이크 2차 수준으로
기준으로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일부 평형들은 마이너스 P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물량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나 월세가 또 잘 되느냐? 결국은 가성비, 가격이 싸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에서 너무 멀고 모든 환경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 임대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매가 8억인데 사실 분양 가격대가 7억 5천에서 8억이기 때문에 거의 P가 붙지 않았다 볼 수가 있겠고,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상 학교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학원가를 가려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전세나 월세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세입니다. 오네스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네스타는 이 테크노파크역 바로 옆에 있는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생활권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생활용 숙박시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오네스타는 지금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생활용 숙박시설들은 이제 1년 정도가 유예가 됐거든요. 원래는 올해 10월, 15월까지 이제 오피스텔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유예는 됐어요. 그런데도 매매가 지난주 있었더라고요. 1억 3천. 보통 원룸의 가격대에서 지금 전세나 뭐 이런 월세 이런 거는 충분히 들어가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모습 아마 오네스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월세 같은 경우도 일반 오피스텔 시세처럼 500에 65, 70 전입은 여기 다 불가합니다. 전입이 되는 세대도 있지만 전입되는 세대는 그러면 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오피스텔은 바로 롯데캐슬 캠퍼스타운입니다.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709의 캠퍼스타운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8평 정도 되는 원룸의 그 매매 가격이 1억 2천에 됐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월세를 끼고 한 거래겠구나.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빼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1억 2천대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는 한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가 평균 1억 3,500, 1억 4천 이렇게 되면서 매매가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의 갭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비슷합니다. 500에 1,000만 원에 60에서 70. 특히나 오피스텔의 이 원룸짜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1인 가구 주택들이 부족하다, 소형 주택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제화가 또 거론이 되다 보니 지금 오피스텔의 갭 투자라든가 매매에 관심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런 타겟으로는 역을 끼고 있고 환경이 좋은 이런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같은 오피스텔 아마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뉴스 중에서 LH 혁신 방안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있었나 한번 봤습니다. LH는 아시는 것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해진 거잖아요. 검단 신도시에서 주차장이 막 붕괴 사고가 나면서 이거에 대한 감리라든가 뭐 이런 철근이 빠졌네, 비리 막 그런 이야기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혁안을 냈다, 뭐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LH가 혁신을 하겠다, 확실하게 뭘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여태껏은 공공주택은 전부 이 LH가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민간 건설 회사들과 경쟁 입찰을 시켜서 짓겠다, 자기네만 뭐 어떤 독점하는 것을 이제는 내놓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LH의 권한을 축소를 해가지고 입찰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전관, 이 LH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에다가만 막 입찰을 주는 그런 거를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설계하고 막 감리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주는 거를 공공기관인 뭐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이제 혁신 방안을 냈어요. 어떤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갖겠다. 설계 같은 것도 좀 더 전문적인 데에 맡기면서 대신 책임을 지우겠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도 채용하고 그런 어떤 자재 같은 것들도 이력 관리를 하면서 확실히 관리를 하겠다는 등 개혁의 어떤 그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보고 가시죠. 뭐 이게 보시면은 기본 방향, LH 혁신 체계 막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돼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하나는 2021년도 6월 달에 나왔던 거고 이 하나는 이번에 나온 겁니다. 3기 신도시의 땅을 LH 직원들이 먼저 사가지고 투기를 했을 때 나왔던 혁신 대책이고요. 이번에는 검단 신도시 그런 것처럼 내부 어떤 카르텔 이런 걸로 지네끼리 해먹다가 나온 또 하나의 어떤 혁신 방안입니다. 혁신하고 혁신 맨날 혁신만 하다가 끝나는 데라서 사실 이번에 이런 뉴스 나온 것도 제가 별다른 이슈가 없어 골랐지 별거 아닙니다. LH의 혁신 기대할 거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연말 다가오면서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이슈라 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일단은 통과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13 대책 때문에 분양권 전매는 자유화가 됐는데 지금 실거주 요건이 안 풀린 상태라서 임시국회라도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보려 하려는 그런 정도의 이슈만 남아있지 이제는 별것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라 하면은 최근에 그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매매는 잘 안 하고 어떻게 될지 내년을 좀 봐야겠다. 그러다 보니 매매가 줄어드니까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월세가 또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세를 줄 바에는 그냥 전세를 얻고 말지 하면서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오히려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러는 이슈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선거도 있고. 글로벌 금리 인하 분위기 때문에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실제로 낮추고 그 효과가 보여지는 눈으로 가시화가 되는 24년도에 한 2분기 이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24년 말쯤에 가서는 분명히 가격의 반등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추이를 바라보시면서 24년은 언제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안 좋을 때가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송도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투자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더 열심히 만들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